주하나, 유나야,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어?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 살고 계시지? 한국이요! 맞아. 할아버지는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조상들은 어떤 훌륭한 분이 계셨는지 할아버지께 여쭈어보자. 할아버지, 우리 뿌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하나, 여기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야. 할아버지는 세 곳의 교회를 지셨고, 할머니는 특히 너의 아빠한테 큰 사랑을 주신 분이야. 그렇게 기억해. 그 다음에는 구조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서 간다. 할머니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살아가는 동안 할머니의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것만큼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하나, 할아버지가 너의 고조 할머니에 대해서 내가 말을 전하자면은, 나의 어머니도 사랑을 많이 주셨지만 나의 할머니도 잊지 못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이 그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오시게 됐는지, 또 중국에서 오신 뒤에는 어디로 가셔서 또 사셨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사셨는지 그 모습을 전해주도록 할게. 그 당나라에서 네. 동도를 해서 이제 이 팽성 쪽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네. 팽성에 정착하신 그런 동기를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도시조 할아버지는 당나라 때 전주시 해안해안 그쪽에서 거주를 하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대 젊으셨습니다. 네. 모함으로 장보고가 지어놓은 적산 법화원이라는 곳에 잠깐 피해 있는데 또 모함 참소를 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칠학사와 함께 870년경에 팽성의 용포동의 부두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정착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 성은 보시다시피 돌이 안 들어간 완전히 흙으로 된 토성입니다. 이 토성으로서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토성 중에서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성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농성을 쌓은 연대는 896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성이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조 할아버지가 쌓았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외적을 막기 위해서 쌓았다는 설도 있고, 또 임진왜란 때 외적을 막기 위해서 쌓았다는 설, 1998년 평택시에서 수원대학교 박물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이 유적을 갖다가 한번 좀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그 용역을 받아가지고 나온 결론이 우리 평택임시 도시조인 임팔급 할아버지가 싸셨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이 성이 제일 반가운 것은 우리 도시조 할아버지가 싸셨다는 그 설이 가장 유력하게 보고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 평택 임시들은 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에 전국 임시 중앙회에서 농성에다가 8급 할아버지 동상을 세우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동상 그 표본 얼굴을 갖다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종친 33분을 갖다가 뽑아서 얼굴을 측량을 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해서 현재 동상의 얼굴상이 나왔습니다. 2004년 3월 18일 날 전국의 우리 종인들이 한 2천여 명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성대하게 동상 제막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의 임시 발원지라는 그런 인상을 남기게 되어 좋은 게 귀감이 되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게 큰 교육의 장이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농성의 주인이신 8급 할아버지를 동상을 세움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도시조 임팔급 학사공 재단은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산천제 옆 나지막한 언덕에 있습니다. 원관 진정상탑전 오늘은 3월 삼진날로 도시조 재앙이 있어 참석하였습니다. 영산강이 흐르는 나주가 세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향순제는 10세조까지 25위가 있는 묘역으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향선제 창건은 1775년도에 복룡암공 휴의 덕자원자께서 지셨습니다. 그때 도유사 당시에 4세 직장공께서 경기 송년에서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나주나씨입니다. 나주나씨 도강공께서 그 설자신데 휘로운 설자신데 그 할아버지 따님이십니다. 그 송년에서 사시다가 할머니께서 1423년 4살 된 큰아들하고 3살 된 작은아들하고 아직 돌 지내지 않은 따님하고 이 3남매를 남기고 타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장공께서 할 수 없이 나주나씨 그 처가로 내려오시게 됐죠. 처상을 치상하시고 여기에 눌러 있게 됐습니다. 1424년도 그 이듬해조 해로서는 10월 26일 날 또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셨어요. 외조부가 이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성가시켰어요. 여기다가 할머니가 이 산에 묻히게 되었고 또 할아버지도 여기 또 묻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유산이 그 손자들한테 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사신기게 시작한 것이죠. 돌아가실 때에 큰 손자는 26이고 25 둘째고 따님은 23살이고 그러셨어요. 나설 할아버지의 묘비문을 그 삼청당공께서 묘비문을 쓰고 그랬습니다. 7세조죠. 그 양반이 이제 그 주로 이제 문중리를 다 보신 것 같아요. 이쪽이 우리 세거지로서의 그렇죠. 역할을 하게끔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향선제에서 그 모시는 분들은 그 10세까지죠. 10세까지 예. 여기서 모시고 있다. 예. 우리 지금 향선제에서 모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10월 보름에 지금 하여튼 모신 분이 25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금호공, 송호공, 관해공 다 여기에 계십니다. 일세조나 삼세조는 실전을 했고 중정공이나 상장군의 그 묘소는 좀 실전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재단을 모았죠. 이제 이세조 충강공께서는 지금 경기도 장단면에 가서 계시니까 거기 지금 여전히 비무장으로 있으니까 왕래도 못 오고 그대로 이제 계신 것이고 이 재단은 1972년 임자년인데 병택 임씨 대종 세계라 해가지고 발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모두 휘자만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병풍식으로 되어가지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때 잉여금으로 해서 좀 재단을 모으고 또 직장공 그 할머니 나주나씨 할머니가 3세 4위 재단 바로 뒤에 가서 묘소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현존 장소에 계셨고 그래서 72년도에 할머니를 모셔다가 천장을 해가지고 같이 합평을 해드렸습니다. 향선제 대중에는 제향을 모시고 족보 발간과 종제 관리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해장단 모임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번에 대동보를 2017년도에 이제 분지를 했는데 그때 약 한 5만 명을 이제 전국에 있는 그 조인을 찾았어요. 그 이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초의 우리 족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갑신모를 그때 발견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역사에 남는 그런 근거의 자료가 되죠. 이 쥐성당은 1979년으로 좀 기억이 돼요. 독지가이신 이제 임선호 씨하고 호가 행사 이한 씨하고 두 분이 서로 이제 반분씩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재관들이 그 전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유숙해서 그 전날 재앙을 모시도록 했고, 또 연수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공청이 필요해서 그렇게 이제 잠궈놓은 것이죠. 시제 때는 전일 와가지고 유숙하도록 했고, 전부 식사도 여기서 다 마련해서 했고, 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주 위로 해서 연수회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실제 많이 모일 때 한 30여 명 모여가지고 했어요. 여기서 숙식을 뭐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유적지도 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전남 광주 등림사에는 선조들 의패가 모셔져 있어 참배하고 역사적 업적을 알아보았습니다. 재관들이 그 전날 와요. 시문을 모두 이제 시문을 내놓고 해요. 그리고 요 사당에 모신 분들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럽니다. 그냥 종중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건을 하려면은 어떤 분을 모실 것인가, 사부 향교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승인이 떨어져야 장건해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림사는 저희 선조 사면을 모신 곳인데 1957년 광주 광산구 등림동 이 자리에 창건을 했습니다. 인사할 때에 절할 때에 두 번 한 뒤에 아니 자세가 반드시 뒤 다리에 붙여야 돼요. 완전 앉아야 돼요. 포기 안. 그러지. 여기에 딱 여기가 요 다리에 딱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 뒤가 위에 올라와. 이건 반절이요. 우리 금호공 할아버지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금호공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18에 진사시에 합격하시고 22세에 대과 합격하셔서 했습니다. 근데 양재역 벽서 사건이 있었어요. 벽서 사건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이때에 문정황후가 섭정한 때입니다. 근데 그 간신 원로 윤원영하고 또 정은각 주로 그분들이 연루를 시켜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절도 안치 하기로 이렇게 됐는데 정은각이가 절도 안치 너무다가 가볍다. 그래서 이제 사약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 어르신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나주 송현에 있는 집에서 사사약을 사사됐습니다. 금오유고 모판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출간 후에 당초에 보관은 불안정에다가 보존을 했는데 그동안에 좀 몇 장이 분실해서 등림사가 있는 이 저존재에 보관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68매인가 됩니다. 유고라는 것은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함축돼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참 세밀하게 각을 다 하시고 보면은 조판해 놓은 것 같아요. 정교하게 됐단 말입니다. 즉사 임형수 취하여 걸상에 기대어 무섭불 술잔을 두니 미인이 가까이 앉아 은하쟁을 타네. 백사장에서 싸움을 마치고 늦게 돌아올 때 말 달려 요하에 이르니 칼과 창이 우는구나. 금호공 의패는 나주시 송제사에도 모셔져 있어 시민들의 추모를 받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7세신데 이름은 준이십니다. 금오공이 사약을 받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나이가 아주 젊은 나이예요. 죽은 내 아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파병으로 1년을 못 사시고 돌아가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송파공 할아버지는 학문이라든가 시라든가 좀 온화하신 성격이셨던 것 같아요.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송파공 할아버지의 면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신문에 좀 능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청화절 임식 한 동산에 봄은 가버리고 날씨는 점점 청화하네. 버들깨지 흩어져 바람 앞에 춤추고 꾀꼬리 비온 뒤 노래 전하네. 한가하니 시정도 게으르고 손님 오니 바둑 생각 간절하네. 이웃 늙은이에게 묻노니 담장머리에서 술을 넘겨줄 수 있는지. 근데 술을 많이 못 드셨어요. 51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확실한가 모르지만은 그래도 원만하셨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참 단함하셨잖아요. 그 별로 그 큰 모난지는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회종은 제가 알기로는 그 홍성군 서구면 부회종. 거기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충남 청양군 화성면에 있는 구세 송파공 할아버지 묘소에 참배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송파공 할아버지는 8분의 아들을 두셨는데요. 인의, 예지, 신재, 양검. 저는 득의 둘째 아들의 자손으로서 평성군 할아버지 자손입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식입니다. 살아계실 때 율곡 이의와 쌍벽을 이룰 만큼 학식과 덕망이 높으셨던 분입니다. 그 벼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관해공 할아버지께서는 송파공 할아버지 바로 제 동생 되신 분입니다. 근데 관해공 할아버지께서는 경기도의 광주 목사, 광주 목사로 계시면서 이 남한산성 수축도 하셨고 이관란이 있을 때에 위구번 상황이 됐는데 그 바로 그걸 난을 평정시키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때 이미 이제 임금님은 지내간 후였어요. 그분이 이제 경안역에서 이제 맞받아들여 가지고 이 양반은 뭐 별로 그렇게 무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카 부족으로 해서 거기서 잡혔습니다. 추국을 했었고 뭐 그 유관 거기에서 근데 이 관내공께서는 마음대로 하고 나를 죽여라 하고 죽여달라 이렇게 세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단설하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을 새벽에 바닷속의 산을 보다. 임회. 나는 득한 봉우리. 북으로부터 와서 바다의 파도를 헤치고 중천에 서 있네. 부상 만리에 뜨는 해를 맞으니 푸른 안개, 붉은 구름, 비단 무더기 같네. 나주 정렬사에 울패가 모셔져 있는 관해공은 모든 사람들이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에 마음 달래며 충절의 고장 홍성으로 이동하여 10세 임득의 장군 평성군 할아버지 발자취를 찾아갑니다. 절충장군까지. 절충장군은
무관으로서 최고의 풍계입니다. 1596년에 부여에서 이몽학이 반란군을 일으켜서 홍산, 부여, 청양, 예산을 함락하고 홍주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당시에 홍주 목사는 문관으로서 홍주성에 있는 군사는 약 2,000명, 이몽학 반란군의 숫자는 무려 10,000여 명이 됐습니다. 한양까지는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홍주성을 지켜야 된다. 이 지역 출신 임득이 무관을 빨리 불러라. 그래서 이제 임득이 장군이 와서 보니까 반란군은 한 10,000여 명 되고 홍주성의 군사는 2,000여 명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그 의병을 모집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의병을 많이 모집할 수가 없고 800명 정도 모집해가지고 포위망을 뚫고 들어갑니다. 홍주 목사한테 얘기해서 박명현 장군, 신경행 최호 장군의 원병을 요청합니다. 홍주 목사와 작전을 이제 짜게 되죠. 음양 이수에 밝은 임득이 장군이 며칠 후에 찬비가 내릴 것을 예측을 하고 그 성 밖에 있는 초가집에 반란군이 은거하지 못하게 그 초가집에 불화살을 쏴가지고 다 불사릅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찬비가 내렸습니다. 지원군이 온다는 것을 이제 듣고 한두 명씩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몽학이 그 반란군 대장이 덕산으로 도망가다가 자기 부하에 의해서 사살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군이 다 왔을 때는 반란군을 평정하고 거기서 이제 공을 세우게 되죠. 그것이 임득이 장군의 큰 업적이고 청난공신 3등으로 책봉이 됐습니다. 선조대왕이 의주로 피난 가실 때 호정을 해서 호성 원종공신 1등을 받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따라서 임진왜란의 전투에 참가해서 선무 원종공신 1등을 받았습니다. 한 분이 3가지 공신에 책봉된 것은 임득이 장군이 처음이었답니다. 임득이 장군이 1612년도에 하세하시고 축성령에 이제 국장 대우를 해서 모든 물질적인 것부터 전부 다 이제 해주는 것이 예장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모셨다가 60결 약 20만 병을 이제 하사를 하시고 추상화를 그려가지고 후세에게 물려주고 부조묘로 모시도록 했습니다. 돌아가신 날 영구히 제사를 지내라. 34년이 지난 다음에 이곳 청룡산 밑으로 촌장을 하십니다. 산소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장문석은 공주 역사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정충사 건물과 같이 그래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숙모사상이나 그 숭조사상이 좀 희박해 있는 것 같아요. 조상의 뿌리를 확인해 가지고 정말 임득이 장군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생애를 배우고 그 기상 같은 것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홍성군 백월산 정상에 5 공신이 홍성을 지키는 신으로 추앙하고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홍우 만전묘 안에는 5분의 의패가 있고 임득의 장군 평성군 의패 앞에서 자손으로서 할아버지의 기상을 느껴보았습니다. 종조부 금호공, 부친 송파공의 가르침을 받은 임득의 장군의 가학풍을 연구한 사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임득이 누구인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임득이 장군의 부친 임식, 그다음에 그 종조부 되시는 그 임형수, 이런 분들이 형성시킨 가학풍, 임형수 선생은 태교 이황 선생, 김인호 선생,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평가하고 흠모할 정도의 인물. 임형수 선생은 태교 이황보다 한 13년 후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백, 도덕적 정치, 이런 것에 관한 그런 그 생각과 행동이 대단히 강인했던 그런 인물로서의 임형수 선생을
대단히 부러워했던 그런 그 이황 선생의 기록도 이제 살필 수 있고, 임영수 선생의 에게 공부도 배웠던 그 임식 선생, 이분도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진사시에 급제했을 땐 1564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또 그 태계 이황 선생보다 한 세대 이제 후배인 율곡 이 선생과 함께 그 합격을 해요. 이게 이제 그 보니까 그 가학풍이다. 임덕희 장군이 자랄 때 그러한 부친 영향 속에서 그 영향을 받고 1596년에 이몽왕의 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관적 그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처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살펴봤어요. 선조들이 어를 이어받은 후손들이 의병 활동과 독립운동을 한 독립지사 마을에서 한 분 한 분 업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독립지사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선조들의 독립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독립지사가 나와서 태극기를 12개를 개양하고 있고, 기념공원에는 임환주 선생님 기적비가 중앙에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란리 독립지사 마을은 의병활동, 3.1운동, 파리 장소활동,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독립운동 역사 같은 경우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50년 일제 침탈기거든요. 그 기간 내내 우리 마을에서는 끊임없이 항일운동을 했었다는 거죠. 자라는 후세들, 우리 마을에 대한 정말 큰 자부심 같은 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도 들어있고, 매실이 탐스럽게 커가는 봄에 독립유공자 임금호 선생의 묘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임금호 독립지사의 묘역입니다. 선생은 일본에 유학가 계시다가 일본인들이 한국인에게 포악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망명을 결심하셔서 상해 임시정부 쪽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김구 선생님을 모시는 의경 단원으로서 충실히 활동을 하셨고, 독립운동 자금이 필요하여 모금책으로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시고 자금을 상해 임시정부로 송금을 한 분이십니다. 청양경찰서에 있는 외경들에 체포되어 상당히 많은 시간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해방된 후 이후에 김구 선생과 함께 남북 분단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서거하셨습니다. 임금호 선생 고택에 살고 있는 손자 부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 선생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상해 가셔서 김구 선생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독립운동을 하실 때 가진 고생을 다 무릅쓰고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독립운동하신 얘기하시고 뭐 상해 가서 임시정부 차리고 다 김구시하고 같이 했고, 이 양반은 대개 뭐 재료 찾느라고 국회 도서관을 수도 없이 가고 그렇게 해서 다 했어요. 작년 정월에 돌아가셨다는데 올 정월에 시집으로 왔어요. 방에다 고연 모시고 상식 올려가면 3년 상을 그 방에서 자가모. 우리 손자 증조 할아버지 따라서 그 국가에 대한 훌륭한 증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임광호 선생 묘소 안내 표지판입니다. 여기서 300m 거리입니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올라올 때 상당히 가파르고 풀을 헤집고 올라왔지만 조망하기가 참 좋은 곳에 잠들어 계십니다. 임광호 선생은 3.1 만세운동 당시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하셨고, 그 이후 체포되셔서
태형을 90대나 맞으시며 큰 고초를 겪으신 분입니다. 선생은 생전에 계시다가 광복을 맞이하셨고 사후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무란리 독립지사 마을 가까운 곳에 잠들어 있는 독립유공자 묘를 찾아갑니다. 저는 임상덕 독립지사의 묘역에 와 있습니다. 3.1 운동 중에 일경에 체포되어 태형 90도를 맞으시고 몸져 누우셨는데 엉덩이에 구름이 잡히고 구더기가 생길 만큼 큰 고초를 당하신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후에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 임한영 묘소 안내 표지판입니다. 3.1 운동을 하시면서 체포를 되어서 태형을 맞으시며 고초를 치르신 우리 독립지사이십니다. 태양이 쏟아지는 봄 날씨에 산등성이를 오르니 또 다른 독립지사 묘가 보였습니다. 독립지사 임준호의 묘입니다. 여기 독립지사도 우리 송파공 자손으로서 준호 독립지사께서는 태형 90도를 맞으시고 생전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임승주 선생님, 임경호 선생님, 임한주 선생님은 대전 현충원의 애국지사 묘역에 잠들어 계십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어른이 임승주 선생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동생 임한주, 아들 임경호 선생이 있습니다. 임경호 선생님은 3.1 운동에 참여하셨고 특히 파리 장서를 운반하는데 운반책으로서 임무를 다하셨습니다. 삼엄한 외경의 눈을 피해 임경호 선생은 독립청원서 전문을 담뱃대에 숨겨 운반하였습니다. 또한 선생은 비밀 결사 조직인 의열단에 활동하시다가 체포되셔서 대구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시다가 장렬히 순국하셨습니다. 애국지사 임승주 선생의 묘 앞에 와 있습니다. 임승주 선생은 민비 시해 사건과 단발령으로 국민의 울분이 쌓여 있을 때 의병을 활성화하고 의병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또한 1, 2차 의병 활동을 하시면서 투옥도 됐지만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홍주 7인 의사라는 그런 별칭을 받으셨고 해방을 보지 못하시고 서거하신 분입니다. 애국지사 임한주 선생은 항일 의병 활동에 참여하셔서 의병들이 활동하시는 그 모습을 홍양기사라는 글로써 기록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홍성군 장국면 오수산자락의 내원사에서 임한주 선생이 홍양기사를 저술한 것으로 선생의 어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임한주 선생께서 일경들의 감시를 피하셔서 산속 깊은 이 내원사에 오셔서 홍양기사를 남기셨습니다. 3.1 운동이 발생하고 파리 장서를 기초하셨고 또 파리 장서에 서명을 하심으로써 피체되어 옥살이를 하신 분입니다. 3.1 운동 이후 국민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선생은 덕명의숙을 설립하여 그 지역에 임경호라든가 임긍호라든가 독립지사를 배출하는 기초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산천제는
100여 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 종인들 해의와 자녀들 교육 장소로 이용되었고 임식 송파공, 이민 참의공과 임원 동암공 재앙을 지내는 곳입니다. 주하나 윤하야, 예담아 예화나 할아버지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뿌리를 찾아보았어. 너희들이 자라나서 세계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가문을 빛내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사랑한다.